SQL이냐, NoSQL이냐? 아, 이거 정말 개발자들의 영원한 숙제죠. 자, 오늘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세계의 두 거인, SQL과 NoSQL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정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그냥 창고에 마구잡이로 던져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필요한 거 찾으려면, 와, 끔찍하죠? 바로 이런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시작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 표, 테이블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 시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행이랑 열이 있고. 근데요, 이 간단해 보이는 표를 어떻게 짜고 또 어떤 시스템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흥하냐, 망하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 진짜 수십억, 수백억이 걸린 문제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데이터 대홍수 시대에 우리가 왜 이걸 정리해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데이터를 그냥 막 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스키마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도서관에 책을 막 들여놓기 전에 아, 여긴 소설 코너, 저긴 역사 코너, 책장 높이는 이 정도로 해야지 하고 계획을 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데이터 집의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인류의 노력 속에서 드디어 첫 번째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흔히 RDBMS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정말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 세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RDBMS,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줄임말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핵심은 미리 짜놓은 아주 엄격한 규칙, 그러니까 그 스키마에 맞춰서 데이터를 테이블에 착착 정리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모든 책이 칼같이 장르별, 작가별, 출판사별로 정리된 그런 완벽한 도서관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MySQL, PostgreSQL, 오라클 같은 애들이 전부 다 이 RDBMS의 대표 주자들이고요. 그럼 이 RDBMS의 특징이 뭐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엄격한 스키마. 데이터는 무조건 정해진 틀에만 넣어야 해요. 삐져나가는 거 용납 못합니다. 둘째, 관계. 사용자 정보가 담긴 테이블이랑 그 사용자의 주문 정보가 담긴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름에 관계형이 붙은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ACID라는 속성입니다. 이건 데이터 처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약속 같은 거예요. 자, ACID.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계좌 이체를 하는데 내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갔는데 친구 계좌엔 돈이 안 들어갔어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ACID는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네 가지 철칙입니다. 거래는 무조건 한 묶음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던 일이 되거나 이게 원자성, 데이터는 항상 약속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일관성,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체해도 서로 꼬이면 안 되고 독립성, 한 번 성공한 거래 기록은 정전이 나도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 영속성. 바로 이 ACID 덕분에 RDBMS가 신뢰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책을 찾아달라고 사서한테 말을 걸어야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는 이 사서와 대화하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SQL이에요. SQL이라고 있죠? Structured Query 언어라는 뜻인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그냥 RDBMS랑 대화하기 위한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이, 저기 사용자 테이블에서 서울 사는 사람들 명단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언어죠. 이 SQL 명령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DDL. 이건 데이터 정의 언어인데 도서관으로 치면 책장을 만들고 코너를 나누는, 즉 구조를 짜는 명령어예요. 둘째는 DML. 데이터 조작 언어죠. 책장에 책을 꽂고 빼고 다른 책으로 바꿔 끼우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명령어입니다. 마지막으로 DCL, 데이터 제어 언어. 이건 사서만 들어갈 수 있는 서고를 정하는 것처럼 누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을 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DDL을 사용한 예시인데요. Create Table Users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users라는 이름의 테이블, 즉 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숫자로 된 아이디 칸이랑 글자 50개까지 들어가는 네임 칸을 만들어줘 하고 데이터의 구조를 딱 정의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내용을 채워야겠죠? 이게 바로 DML의 예시입니다. Insert into users, 방금 만든 users 테이블 안에다가 아이디는 1번, 이름은 존도라는 실제 데이터를 쏙 집어넣는 명령어예요. 어때요? 꽤 직관적이죠? 자, 이렇게 RDBMS와 SQL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데이터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면 그냥 RDBMS였죠.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기존의 완벽한 도서관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그 완벽하게 정리된 도서관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완벽함과 엄격함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SNS에 올라오는 글, 사진, 동영상, 형태가 제각각이잖아요. 또 사물 인터넷 센서에서 1초마다 쏟아지는 데이터들. 이런 뒤죽박죽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들을 그 엄격한 틀에 맞춰 넣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더 좋은 컴퓨터 한 대로 바꾸는 수직적 확장 방식에 의존했는데 이것도 결국엔 돈과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춰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NoSQL입니다. 이름부터가 도발적이죠. Not only SQL, SQL이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정해진 설계도, 즉 스키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자유롭게 던져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비싼 컴퓨터 한 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나눠 저장하는 수평적 확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NoSQL은 이거다 하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공구함에 가깝습니다. 문제 상황에 맞게 여러 연장들을 꺼내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몽고DB 같은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그냥 파일처럼 유연하게 저장해서 형식이 계속 바뀌는 SNS 게시물 같은 거 다루기 정말 편하고요. 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친구 관계나 추천 시스템처럼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 그 자체를 추적하는 데 아주 특화돼 있어요. 이처럼 데이터의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NoSQL의 핵심, 유연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RDBMS 대 NoSQL, 세기의 대결입니다.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구조를 보면 RDBMS는 미리 다 짜놓은 고정된 설계도를 쓰는 반면 NoSQL은 그때그때 바꾸는 유연한 설계도를 씁니다. 확장성 면에서는 RDBMS는 더 비싸고 좋은 컴퓨터 한 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직적 확장을, NoSQL은 그냥 컴퓨터 대수를 늘려버리는 수평적 확장을 선호하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RDBMS는 ACID를 통해 이걸 철저하게 지키지만 NoSQL은 경우에 따라 정확성보다는 일단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 가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안정성이냐 유연한 확장성이냐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묻는 건 사실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망치랑 드라이버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 맞는 도구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 그럼 언제 RDBMS를 써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이 생명인 곳, 예를 들면 돈 계산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시스템, 단 1원이라도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한번 정해지면 거의 바뀔 일이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이런 곳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RDBMS가 정답입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반대로 NoSQL은 언제 쓸까요? 일단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환경.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전 세계 수억 명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 또 서비스 초기라서 앞으로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안 될 때, 이럴 땐 NoSQL의 그 자유로움과 엄청난 확장성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고 나쁜 데이터베이스는 없다.
상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뿐이다. RDBMS와 NoSQL은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른 서로를 보완해주는 파트너 같은 관계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다루려는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스타일의 데이터 도서관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한쪽은 엄격한 규칙 아래 완벽하게 정돈된 고전적인 도서관, 다른 한쪽은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아카이브. 여러분의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나요? 그리고 그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낼 최고의 도서관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